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 길잡이 미적분 2의 차윤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 미분을 하는 계산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특히요. 이번 시간에 나오는 이론 부분들이 여러분들 교육과정 중에서 미분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빈도로 활용이 되는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미분법 중에서 굉장히 고난도 문제로 종종 출제가 되는 내용도 이번 시간에 모두 다루게 되는데, 결국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어려운 내용도 있고 또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내용도 있으니까 이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이라는 단원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같이 공부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내용은요, 바로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에게는 합성함수라는 이 단어에 너무 집착해서 합성함수 꼴로 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이 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합성함수의 미분법은요, 공식이 있습니다. 역시. 그런데 그 공식이 지난 시간에 했던 몫의 미분법처럼 분자 분모를 fx, gx로 그대로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큰 틀이 있거든요. 그 큰 틀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지, 공식 자체가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에만 주안점을 둬서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같이 한번 이론 정리를 쭉 해보겠습니다. 합성함수 미분법 이겁니다. f 합성함수 gx, 자, 이런 꼴로 주어져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y라고 놓으면요, 이런 꼴로 주어져 있을 때 이 y 프라임이 과연 어떻게 됩니까를 찾는 과정이 되는데, 보통은 굉장히 많은 시험 문제는요, f 합성함수 gx로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함수의 예로서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하면요, y는 2x 플러스 1의 10제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보기에는 뭐야, 이거 2x 플러스 1의 10제곱이라는 함수잖아, 이게 아니라, 이게 합성함수 꼴로 주어져 있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쵸? y는 x의 10제곱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으면은 요거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을 x자리에 집어넣게 되면은 위에 있는 함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2x 플러스 1의 10제곱이라는 함수는 y는 x의 10제곱과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두 개의 함수로 합성을 하면은 얻을 수 있는 함수고요. 따라서 이 함수를 미분하는 과정이 바로 합성함수의 미분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 합성함수 미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합성함수 미분법은요, 선생님 별표를 하나를 치는데 이 별표를 치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자주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합성함수의 미분법은요, 익히고 나면 엄청 난해하거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여러분이 착안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사용할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합성함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분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같이 이야기해 보면은, 요 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은요, 결과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f'(gx가) 되고요, 곱하기, 색깔 좀 다른 걸 써볼까요? g'(x), 자, 이런 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 구체적인 문제들을 상황을 보면서 적용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y는 f 합성함수 gx, 자, 이걸 통해서 y 프라임을 좀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치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gx라고 하는 것을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용어로 말하면은 뭐 u라는, y하고 좀 헷갈리나요? 자, 이 y는 이렇게 있고요, 네, u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u라는 문자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u는 gx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u라는 알파벳은 g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u를 조금 더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주어진 식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네요. y는 fu, 이게 무슨 말이에요? y라는 함수가 x에 관한 함수입니다만 치환을 해놓고 봤더니 이 gx 자리에 u를 집어넣었더니 y가 무슨 문자에 관한 함수가 되겠습니까? 바로
u라는 문자에 관한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구하고 싶냐면요. y'을 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y'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y'은 dy dx라고 씁니다. 무슨 말이에요? y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어진 이 함수를 봤더니 이 함수는 뭐에 관한 함수냐면요. x가 아니라 u에 관한 함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f'u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으면 어떻게 보통 이해가 됩니까? fu를 뭐에 관해서 미분하세요? 바로 u에 관해서 미분하세요로 아마 받아들일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식은요. dfu, fu라는 함수를 u에 대해서 미분하세요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좀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표현이라든지 합성함수라는 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핵심이 되는 내용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 미분을 하기 위한 앞뒤의 어떤 과정들이고 실제로 이 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x에 관해서 미분하고 싶은데 합성함수 형태는 이걸 갖다 치환해 놓고 보니까 이걸 갖다 u에 관해서 미분한 형태가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이걸 구하고 싶은데 우리는 이 형태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걸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들의 중간 다리가 필요합니다. 그 중간 다리가 뭐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dy dx는 dy 빨간색으로 써볼까요? du 곱하기 du 그리고 dx. 자, 쌤이 뭘 쓰는지 알겠습니까? 자, 쌤이 써놓은 것은 이겁니다. du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중간 다리를 놔서 dy dx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뭡니까? y를 u로 미분하십시오. 한마디로 이 합성함수를 u로 미분하세요. 한마디로 f'u가 우리가 찾고 싶은 dfu, du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f'u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또 이게 뭡니까? du dx, 요 식을요. x에 대해서 미분하십시오인데 결국엔 그게 바로 g'x하고 똑같습니다. 되겠어요? 근데 u가 x하고 분명히 관계가 있는데 ux를 섞어서 쓰면은 좀 보기가 불편하니까 최종적인 형태는 u 자리에 다시 뭘 집어넣냐면은 gx를 집어넣어서 f'gx 그리고 곱하기 g'x로 쓰면서 이제는 x만에 관한 식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x에 관한 식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을 미분해 봤더니 뭐가 된다고요? y'은 f'gx 그리고 곱하기 g'x 이런 꼴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u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잠깐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졌기 때문에 x에 관한 요 식을 최종적으로 기억하시는데 이게 공식이거든요. 공식을 외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 실제로 문제는 f합성함수 gx 나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의 상황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우선은 요 첫 번째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f에 대한 미분입니다. 그리고요. 이 괄호 안은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f만 미분하는 거야. 이거를 합성함수가 지금 보니까 안쪽 알맹이가 있고 바깥쪽 껍질이 있는 형태죠. f가 바깥에 있고 안쪽에 g가 있는데 이 바깥쪽에 있는 것만을 먼저 미분한다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요 밑줄 친 부분은 뭡니까? 그 안쪽에 있는 알맹이, 요거를 미분해가지고 둘을 곱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대한 내용들을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좀 너무 현학적이어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반복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이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대학 과정을 가게 되면 거의 모든 미적분학 책에 전부 다 이런 식의 형태로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걸 잘 정리해 놓으면은 여러분 수학 실력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합성함수 미분은 미분을 할 줄 아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미분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미분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분한 연습은 구체적인 문제의 상황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y는 2x 플러스 1의 10제곱이라는 함수는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바깥쪽 껍질은 이걸 동그라미로 표현할까요? 한마디로 동그라미의 10제곱이야. 이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를 아까 주어졌던 문제로는 u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u의 10제곱이야.
그럼 먼저 뭐 한다고요? 자, 이거 y 프라임을 구하는 과정은 먼저 바깥쪽 껍질을 먼저 미분하는 겁니다. 동그라미의 10제곱, u의 10제곱 미분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10 곱하기 u의 9제곱 형태가 되겠지. 바깥쪽 미분하면. 거기에 곱하기 이 안쪽 알맹이를 미분하는 거야. 이 안쪽 덩어리를. 2x 플러스 10을 미분하게 되면은 2가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곱하기 2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꼴로 답지에 쓰면은 좀 새로운 문자 u가 등장했기 때문에 어떻게 쓸 수 있어야 돼요? 10 곱하기 그 u 자리에 다시 2x 플러스 2를 쓰시고요. 9제곱 쓰시고요. 곱하기 2. 2를 앞에다가 써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합성함수 미분법이고요.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한번 대응을 시켜가지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3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예제 3번. 다음 함수를 미분하십시오. 자, 다음 함수를 미분해 주십시오. 자, 이 다음 함수를 미분하는 과정이 첫 번째를 봤더니 x제곱 플러스 3의 6제곱입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6제곱 안쪽에 있는 덩어리를요, 여러분이 u라는 문자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 덩어리 전체 먼저 바깥쪽을 먼저 미분하는 거야. 그래서 y 프라임 하니까 결국에는 6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차수가 하나 줄어들겠죠. 따라서 6 곱하기 x제곱 플러스 3.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방금 썼던 이 동그라미 덩어리야. 그리고 차수는 하나가 줄어드니까 5제곱이 되겠고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써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뭐 해줘야 됩니까? 요 안쪽 알맹이를 미분해주는 x제곱 플러스 3을 미분해주는 곱하기 2x를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게 익숙해지면은 바로 선생님처럼 이제 쓸 수가 있는데 12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3의 5제곱이라고 바로 쓸 수가 있는데 요거를 할 수 있게 이제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은 하나씩 바깥쪽 먼저 치환된 형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u를 미분하는 걸 곱하는데 이게 익숙해지면은 한 번에 쫙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y는 사인의 코사인 x라는 형태입니다. 좀 난해해 보이죠? 그런데 결국엔 이겁니다. y는 사인 동그라미라고 하는 이런 식과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코사인 x라는 식, 이 식으로 두 개가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식을 먼저 미분하는 거야. y는 사인 동그라미를 미분하게 되면 사인은 코사인이 되겠죠. 코사인 괄호 열고 코사인 x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물어볼까요? 이 코사인 x는 뭐냐면요, 사인에 대한 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인의 동그라미는 한마디로 사인에 대한 요게 각이고 코사인 x는 물론 삼각 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합성 함수가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코사인의 동그라미가 되고 이걸 끝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곱하기 각이에요, 각. 이거를 미분한 형태를 반드시 써주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답이 되는데, 자, 다시 쓰면은 뭐 이런 이대로 써도 상관없는데 마이너스가 뒤에 있으면 보기 싫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x 곱하기 코사인의 괄호 열고 코사인 x 쓸 수가 있고, 삼각함수가 몇 개 있어요? 3개가 아니에요. 삼각함수는 2개 있는 겁니다. 사인 x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의 코사인 x 하나 있고, 코사인 x의 각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성함수의 미분법 계속해서 유제를 또 풀어보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유제 5번. y는 2x-1의 10제곱. 방금 쌤이 했던 내용하고 마이너스 부호만 다르고 거의 똑같죠.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y는 2x-1의 10제곱은요. 일단 바로 연습해볼까요? y 프라임은 10이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10에 그 다음에 2x-1은 그대로 쓰고 차수가 하나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쓰면 안 된다고. 왜? 그때 겉에 있는 덩어리를 미분했기 때문에 안쪽을 미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2x-1을 미분한 한마디로 곱하기 2를 써주는 것까지가 최종적인 답이고요. 계산하시면은 20. 자, 한 번 더 쓸까요? 20에 2x-1의 9제곱. 이 정도는 사실 바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합성함수 미분법은요, 가끔씩 실수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실수하냐면요, 요 안쪽에 있는 곱하기 2, 다시 말하면 2x-2를 미분한 요 형태를 간과해가지고 이 부분을 빼먹고 요 앞에 있는 하얀색으로 쓴 것만 답지에 써가지고 틀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반드시 요 부분까지 빼먹지 않고 푸시고요. 자, 두 번째는 좀 복잡합니다만 그래도 역시 같은 원리로 풀 수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y는 x제곱분의 x-2의 5제곱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 부분 전체가
동그라미의 5제곱을 보는 겁니다. 자, 좀 기니까 쓸게요. 자, y'을 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5가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x제곱에 x-2라고 하는 것이 4제곱이 되는 것까지 쓰는 겁니다. 되겠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곱하기, 자, 좀 길긴 합니다만 이 동그라미를 미분하는 걸 쓰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미분하는 것은 번외편으로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x의 제곱분의 x-2를 미분을 해봅시다. 자, 해봤더니 몫의 미분이죠. 분모는 제곱하니까 x의 4제곱이 되겠고요.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쓰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분모 미분 분자 쓰니까 암산해 보겠습니다. 2x가 되겠고요. 여기에 곱하게 되니까 2x의 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x를 분자 분모 약분하면은 x 세제곱분의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네요. 지금 뭐 하는지 알겠습니까? 이게 뭐냐? 바로 이 동그라미를 미분한 형태입니다. 그거를 뒤에 써주셔야 되니까 여기다가 x 세제곱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이렇게 써주시면은 되겠네요. 자, 요거는 이제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앞으로 끄집어내고 x 세제곱분의 보통 우리가 x를 최고차항 계수 양수로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x-4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알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써도 되겠고요. 또는 마이너스의 x-4라고 써도 되겠습니다. 요거 정리하면은 x의 제곱의 4제곱이니까 x의 11제곱이네요. 와, 차수가 크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앞에 붙어 있고요.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x-2의 4제곱 그리고 x-4. 물론 요 마이너스 집어넣고 4-x를 써도 무방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x 앞에 개수가 양수이고 개수가 1인 걸 좋아합니다.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끄집어내봤고요. 이걸 집어넣고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써도 되겠습니다. 자, 유제 5번의 2번 형태 어떻습니까? 합성함수 미분이 결국에는 우리는 몫의 미분과 같이 조합이 돼서 이런 굉장히 복잡한 형태, 분수 형태면서 차수가 2차 이상인 형태의 함수까지도 우리가 미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의 차수, 뭐 차수라고 하는 것은 분수엔 잘 안 씁니다만 요 전체 덩어리가 5제곱 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차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자, 요 차수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전부 다 다항함수를 주로 배웠습니다. 물론 가끔씩 뒤에 가서 루트가 들어있는 무리함수나 또는 분수가 있는 유리함수를 배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형태도 루트하는 다항함수, 분수의 분자 분모도 다항함수인 것을 배웠는데, 자, 실제로 우리가 차수라는 단어는요, 이런 단어는 다항함수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x의 n제곱 했을 때 이 n을 의미하는 게 바로 차수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이게 지금 다루고 있는 우리 미적분 2는요 다항함수가 별로 없습니다. 다 무슨 함수예요? 첫 단원 시스로그 함수, 두 번째 단원 삼각함수. 그러면 보세요. sin x 전체의 제곱이야. 물론 뭐 이 제곱 여기서 상관없습니다. 이거 사인에 관한 2차 함수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똑같습니다. lnx 전체의 제곱, lnx에 관한 뭐 2차식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차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 x의 n제곱 뭐 플러스 x의 n-1제곱 플러스 뭐 점점점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아, 이거 x에 관한 n차식이구나. x-1이면 x에 관한 1차식이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하시고, 특히 이제 서술형 시험이나 논술 시험이 학교 내신 시험 또는 대학별고사 시험이 있는데 그런 걸 할 때 이런 표현들을 잘못 써가지고 감점 당하지 않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그 다음 유제 6번 또 보겠습니다. 자, 유제 6번 다음 함수를 미분해 주십시오. 1번 y는 sin x입니다. 자, y''은 뭐요? sin x를 동그라미라고 하면 동그라미의 세제곱 형태죠. 그럼 그걸 먼저 미분합니다. 3이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 차수가 하나 줄어드는데 정확하게는 요 지수가 하나 줄어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sin 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sin x의 세제곱인데 여기 지수가 하나 줄어들고 3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 이게 끝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해줘야 돼요? 여기 있는 요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sin x를 미분한 코사인 x를 뒤에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코사인 x 제곱분의 1입니다. 그러면 요 식도요. 요걸 우리가 동그라미라고 표현하면은 코사인 동그라미를 미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 프라임 구했더니 코사인 동그라미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이게 x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린 동그라미를 미분하고 싶은 게 아니라 x로 미분하고 싶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다 곱하기. 이 동그라미를 미분하는 걸 쓰는데 역시 옆에 잠깐 연습해 볼까요? x제곱분의 1을 미분합니다. 이건 뭐 몫의 미분을 미분해도 되겠고요. 또는 x의 마이너스 2제곱을 미분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마이너스 2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x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뒤에다가는요. 마이너스 2x의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주의할 점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요. 절대로 이거 조심해야 돼요. x제곱분의 1하고 x-3제곱하고 곱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거는 삼각함수에 대한 각이고요. 요거는 다항함수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하냐면요. 이 덩어리하고 요 덩어리를 곱한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구하다 보면은 뭐야 이거 x의 마이너스 2제곱이네. 이거 뭐야 x의 마이너스 3제곱이네. 곱하네 x의 마이너스 5제곱이네. 이거 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주의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은 보통 이제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는 이렇게 서로 플러스가 돼가지고 상쇄가 되겠고요. 옆에 써볼까요? 자,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그냥 2x의 마이너스 3제곱 곱하기 사인의 그리고 사인의 x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앞으로 보통 쓰죠. 자, 그 다음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주제 합성함수 미분법의 두 번째. 방금 했던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합성함수 미분의 두 번째 형태는 지금 배웠던 합성함수의 미분에 관한 이론을 토대로 다른 함수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자, 확장을 한다는 뜻은 결국에는 우리가 방금처럼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쓰는 간단한 형태만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이 합성함수의 미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이 수능 길잡이 교재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이 합성함수 미분법을 지수함수라든지 또는 로그함수에 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지수로그함수는 어떤 게 있냐면요. y는 2의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지수함수. 가장 간단한 로그함수가 뭡니까? y는 ln x. 물론 뭐 여러분에게는 상용 로그가 더 익숙할 수 있습니다만 이과 학생들한테는 가장 간단한 로그함수 하면은 자연 로그가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돼요. 밑이 2인 자연상수가 이과 학생들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정말 친구처럼 따라다닐 겁니다. 선생님도 이제 고등학교 때 이런 괴리감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상용 로그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밑이 10인 로그. 익숙해. 근데 대학을 가서 뭐 수학이나 과학을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용 로그가 잘 나오지 않는 걸 보고 되게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연 로그의 이 자연이라는 게 뭐예요? 자연. 그렇죠. 말 그대로 그 네이처의 그 자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연계의 수많은 현상들을 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게 밑이 2인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이기 때문에 뭐 가장 대표적으로 화학 같은 경우에 원자의 오비탈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파동함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슈레딩거 방정식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아마 물리투나 화학투 같은 데 나오는데 그런 것들 한마디로 전자의 움직임을 파동함수로 표현해가지고 미분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답을 내봤더니 정말로 신기하게 이런 지수함수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수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 1900년대 초반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전자의 궤도나 뭐 이런 확률 밀도 함수를 나타내는 과정에서 사용이 됩니다. 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그도요, 뭐 빗방울이 떨어져 또는 뭐 문을 닫고 열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런 물리적인 현상들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식으로 전개해 보면은 이런 로그나 지수하고 또 관계가 있는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배울 거를 학수 고대 하시면서 대학교에서 다 배웁니다. 열심히 지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합성함수 미분의 두 번째 형태는요. 이런 형태를 미분하는데 이건 아직 합성함수 형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합성함수 형태로 표현하면은 y는 2의 fx 이런 형태를 지금 미분하는 겁니다. y는 ln fx 자 이런 형태를 지금 미분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요 이 로그는 조금 더 살을 붙이면
y는 lnx가 아니라 ln 절대값 x라든지 또는 y는 ln fx가 아니라 y는 ln 절대값 fx라든지 자, 이런 함수를 미분하는 것들을 배우는데 자, 이것도 앞에 했던 것의 연장선상이 있기 때문에 뭐 따로 복잡하게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앞에 걸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y는 2fx입니다. 똑같습니다. fx를 동그라미라고 표현하면요. 이거는 y는 2의 x라는 것과 y는 fx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 이렇게 쇽 집어넣게 되면 이 함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냐면요.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y 프라임 구해보면은 y는 2의 동그라미를 동그라미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y는 2의 x제곱을 x에 대해 미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이 식은요. 2의 그렇죠. 그대로 fx입니다. 지수함수는 자기 미치인 지수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그대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곱하기 뭘 반드시 해주셔야 되느냐? 이 동그라미 형태를 x로 미분한 걸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f'x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할 게 y는 2x로 미분하면 그대로 자기 자신이 유지가 되는데 y는 2의 fx 형태를 미분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fx를 미분한 형태가 추가로 곱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식을 통째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형태를 기억을 하고 앞에 있는 거 연관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자, 똑같습니다. y는 ln fx를 미분하세요입니다. 자, 이 식을 미분하게 되면은 y 프라임은요. nx 미분하게 되면 x분의 1이죠. 그러니까 또 이 형태를 동그라미라고 보는 거야. y는 ln 동그라미를 미분하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동그라미 분의 1, fx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반드시 곱하기 뭘 해주셔야 돼요? 이 뒤에 있는 이 동그라미를 미분하는 것을 뒤에 써주셔야 되겠고요. 따라서 f'x가 되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쓰시면 y'은 fx분의 f'x라고 생각하시고 마치 공식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중간 요 식 과정에 문제를 풀다 그 상황에서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문제도 있고요. 절대값이 없는 문제도 있는데 이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학생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고1 과정에서 절대값이 있는 함수, 가우스가 있는 함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항함수나 또는 무리함수, 유리함수에 이제 적용해서 배웠었는데 이상하게 학생들이 절대값 기호만 보면 막 당황을 하는 거예요. 또 가우스 기호만 보면 당황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가우스나 절대값이 있는 기호도 여기서 말하는 합성함수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y는 절대값 x 그리고 y는 ln x 이 둘을 합성하면은 요 형태를 이 x자리에 쇽 집어넣게 되면 y는 ln 절대값 x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요 식을 미분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요 형태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따로 요 두 번째 부분과 비교해가지고 지금부터 공부할 테니까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겠습니다. y는 ln 절대값 x입니다. 우리는 뭘 구하고 싶냐면요. 이 y'을 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y'을 구하는데요.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한 번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공식을 따로 배우지도 않았고요. 근데 여러분들 자, 고1 과정에서 절대값이 있는 함수 그리는 방법,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푸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풀었습니까? 원리가 이거였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절대값 x-1 플러스 절대값 x-2는 뭐 4. 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선생님이 그냥 급조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 방정식을 푸세요 하면은요. 제 일감으로 뭘 했습니까? 이 절대값을 풀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절대값을 풀어낼 생각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절대값을 풀어내는 기준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 식은 x-1로 풀어지고요. x가 1보다 작아버리면 요 부분은 음수가 되는데 절대값 전체는 양수가 돼야 되므로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서 이렇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이 됩니다. 그러면 요 값은 음수가 되지만 전체 값은 양수가 되므로 절대값의 의미에 부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절대값 내부를 0으로 만드는 값이 2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x가 1보다 작을 때 1하고 2 사이일 때 2보다 클 때인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풀었다는 것을 고1 과정에서 배웠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나도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똑같습니다. 이거 풀려고 그러는데 x의 절대값이 있습니다. 근데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물론 당연히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이 값이 성립하려면 x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ln 0은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y 프라임을 구하는 과정은요. 크게 두 가지로 먼저 y를 생각합니다. 만약에 x가 0보다 커버리면은 이거는 그냥 ln x하고 똑같습니다. 이해됩니까? 만약에 x가 0보다 작아버리면 요 주어진 식은요. ln -x하고 똑같습니다. 역시 또 합성함수가 등장하네요. y는 ln x와 y는 -x가 서로 합성이 되어 있어서 y는 ln -x가 됐습니다. x가 양이냐 의미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함수가 되겠고 이 두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y 프라임을 구하는데요. x가 0보다 클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x가 0보다 크면 한마디로 이 식을 미분하면 됩니다. 빨간색 써볼까요? 답이 뭐예요? x분의 1입니다. 그죠? 그리고 x가 0보다 작으면 이 식을 미분하게 되는데 요거 미분하는 게 합성함수 형태입니다. ln 동그라미입니다. ln 동그라미를 미분하게 되면 일단 동그라미 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 되겠어요? 곱하기 뭐 해줘야 돼요? 동그라미를 x로 미분한 마이너스 x를 x로 미분한 마이너스 1을 뒤에 곱해 주셔야 되고요. 구해봤더니 x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뭐가 기가 막힙니까? ln 절대값 x가 양이건 음이건 상관없이 중간 과정은 좀 다르지만 미분을 한 최종 형태를 봤더니 양일 때도 x분의 1, 음일 때도 x분의 1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ln 절대값 x를 미분하면 무조건 절대값이 사라진 x분의 1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에요. 자, y는 ln 절대값 x를 지금부터 미분할 겁니다. 자, 밑에서 조금 써볼까요? 이 y 프라임 뭡니까? 예, x분의 1입니다. 알겠어요? 절대값이 있지만 이걸 절대값 x분의 1이라고 쓰면 안 돼요. 두 번째, y는 ln 절대값 fx가 있습니다. 이 식을 한번 미분해보세요. 여기서 쓸까요? 이 y 프라임 어떻게 씁니까? 네, 똑같습니다. 합성함수 미분. 합성을 뭐 두 번 한 형태처럼 쓰여져 있는데 어쨌든 이 형태는요. 미분하는 방법이 우선은 절대값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값이 없는 형태가 되는데 앞에 했던 요거하고 거의 똑같게 되는 거죠. 뭐가 되는 거예요? fx를 분모에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이걸 미분하게 되는 f'x를 쓰시면은 최종적인 우리가 구하는 y는 ln 절대값 fx의 미분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전부 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교재에는 그거 이외에 이제 밑이 2가 아닌 a가 되는 뭐 지수함수라든지 또는 밑이 2가 아닌 a가 되는 로그함수의 미분법이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그 과정은 앞에 지수로그 다루면서 배웠던 게 똑같기 때문에 새롭게 배우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은 바로 여기 있는 요 형태들이니까 이것들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은요, 여러분들 미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미분 다음 단원이 뭡니까? 적분입니다. 이 과목이 미적분 2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분을 배우고 있으니까 당연히 뒤에 적분을 배우겠죠, 그죠? 그런데 적분을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 다시 한번 강조를 할 것입니다만 굉장히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요. 적분은 미분을 하는 과정에 거꾸로 가는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 과정을 미분이라고 하면요. B에서 거꾸로 A를 찾는 과정이 적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뭐 상수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방금 이런 걸 해봤습니다. ln 절대값 x를 미분했더니 어느 형태건 절대값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거꾸로요. x분의 1을 적분하는 것은 이것들을 거꾸로 가는 미분하고 관계가 있는데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인테그럴 x분의 1 dx를 한번 구해 보십시오. 자, 이게 이제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적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 중에 하나인데 미적분 원에서 배웠었죠, 이게. 자, x분의 1은 배우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적분 형태라는 식은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해보니까 ln x를 미분하니까 x분의 1이야. 그러면 x분의 1을 적분하게 되면은 이거 ln x네. 아, 그리고 미적분원에 상수항이 c가 있는 걸 배웠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네 라고 쓰면 틀려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절대값이 있는 형태를 미분하더라도 x분의 1이 되므로 이게 요 절대값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적분할 때 강조를 할 테니까 일단 눈도장을 찍어 놓으시고 반복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수 예제랑 유제 문제를
네,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예제 4번. 네. 다음 함수를 미분하세요. 첫 번째, y는 ln 절대값이 있습니다. 절대값이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y 프라임이 뭡니까?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분의 그 다음 이거 안쪽을 미분한 형태인 바로 x제곱 마이너스 3x를 미분하니까 2x 마이너스 3이라고 쓰시고요. 이게 끝입니다. 알겠죠?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문제 아무런 말도 안 나와 있지만 일단 요거는 요 안쪽 부분이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로그의 수학적 정의에 의해서. 그 말은 이 분수의 분모도 당연히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써줄 필요가 없이 그냥 이걸 y 프라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y 프라임 또 구해보겠습니다. 지수 형태네요. y는 2의 sin 2x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2의 sin 2x 자리에 동그라미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2의 동그라미 형태를 미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뭐가 됩니까? 2의 sin 2x가 그대로 되겠고요. 거기다가 곱하기 ln 2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y는 a의 x제곱 미분하게 되면은 a의 x제곱 곱하기 ln a가 되기 때문에 이게 ln a가 곱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동그라미 형태를 미분하는 것을 뒤에다가 또 한 번 써주게 됩니다. 근데 이 동그라미가 sin 2x이므로 이 경우는 또 약간의 테크닉이 필요하네요. sin 2x를 번외편으로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미분하면 또 이것도 역시 정말로 신기하게 또 합성함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사인 동그라미를 미분합니다. 그럼 사인 동그라미 미분하게 되면은 그렇죠. 코사인 동그라미가 되고 동그라미를 미분한 앞에 2를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예제 4번에 2번은 3단 합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3단 합성. y는 2x라는 함수와 y는 sin x라는 함수와 y는 숫자 2의 x제곱이라는 함수 이 세 개가 합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3단으로 합성되어 있지만 하나씩 확인해 보면은 이거 미분하는 것은 우리 할 줄 알아. 그리고 이 식은 y는 2의 동그라미 형태이기 때문에 그걸 미분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고 이 뒤에 곱하기 자리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2 곱하기 코사인 2x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답입니다. 이거를 뭐 더 간단하게 지금 뭐 약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요. ln 같은 경우는 요 2랑 이 뒤에 있는 거랑 좀 혼동이 되지 않게 따로 써주셔야 되겠고 보통 이제 이렇게 괄호를 치는 경우들 마이너스가 있으면 괄호를 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이렇게 따로 곱하기 기호가 있으면은 이 2하고 이 뒤에 게 곱해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로그 전체랑 이 뒤에 게 곱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민감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유제도 보겠습니다. 자, 7번 다음 함수를 미분하십시오. 자, y는 ln sin 2x 절대값인데요. 자, 이거 y 프라임 구하시면은 절대값 없다고 생각하시고 sin 2x를 분모에 쓰시고 그 다음에 이 sin 2x를 미분한 형태를 분자에 쓰는데 방금 했었죠. 2 코사인 2x. 쌤, 요 2가 왜 튀어나옵니까? 그렇죠. 2x를 미분한 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 y는 x제곱의 로그 2의 절대값 x.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로그 2의 x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로그의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ln 2분의 ln x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로그가 ln이 되어 있는 게 미분이 편하기 때문에 밑이 숫자 2인 형태는 이런 형태로 밑변환 공식으로 바꿔서 푼다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 식의 y 프라임을 구하시면은요. 조금 번거로워 보이지만 일단은 밑변환을 먼저 한 다음에 써볼게요. 자, 이걸 밑변환 공식으로 먼저 계산하시면 분모가 ln이가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분자에 뭘 쓰느냐? x제곱 ln 절대값 x를 미분한 걸 분자에 써주는 겁니다. 자, 이해하겠어요? 자, 다시. 자, y는 ln 2분의 x제곱 ln 절대값 x를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은 상수기 때문에 분모로 끄집어내고 나머지 부분을 미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미분하게 되는 것은 무슨 미분해야 됩니까? 바로 곱에 미분하셔야 되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쓰시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 x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걸 그대로 쓰고. 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랑 한 번 더 정리해 쓰면은요. ln 2분의 앞에 거 미분하면 2x, ln 절대값 x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써주시고요. 플러스 뒤에 걸 미분하니까 x분의 1이 되고 절대값 사라집니다. x랑
예, 서로 약분되니까 플러스 x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자, 따로 공식을 외우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밑변환 공식이라는 단계에 의해 가지고 간단하게 ln이가 분모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지금 하는 과정이 뭐냐? 이거예요. 어떠한 함수가 주어지던지 간에 그 함수를 미분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번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겠어요. 특히 합성함수 미분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고 예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유제 8번. 다음 함수를 미분하십시오. y는 2의 x 플러스 탄젠트 x제곱이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좀 작아 잘 안 보이죠? y는 다시 한번 써줄까요? 2의 x 플러스 탄젠트 x. 여러분 교재를 보면서 같이 따라하고 있죠? 자,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공지사항 안에서 공지사항. 자, 공지사항. 쌤이 학습 자료실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이제 교재가 없거나 또는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의 설명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서 쌤이 강의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강의 노트에는요, 쌤이 지금 이 교재에서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구현해 나가는 과정들을 정말 예쁘게 글씨를 잘 써가지고 올려놨으니까 그 받아가지고 프린트해서 같이 놓고 보시든지 또는 요즘은 또 스마트폰 같은 경우로도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이 있는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로 다운받아가지고 스마트폰에서 보실 수 있게 쌤이 해놨으니까 한 번씩 가서 보시고 자 이런 형태들이 이제 교재 보면 따라오고 있죠. x 플러스 탄젠트 x인데 y는 2의 이런 동그라미 형태로 지금 있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합성함수의 미분에 의해서 미분하시면요. 자, 바로 쓰겠습니다. y 프라임 어떻게 됩니까? 이 식이 먼저 그대로 있습니다. 지수함수는 그대로 2의 x 플러스 탄젠트 x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곱하기 뒤에 이 동그라미를 미분한 형태를 뒤에 써주는 겁니다. 동그라미 미분하게 되면은 1 플러스 자 탄젠트 미분하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시컨트 x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었고요. 자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런 형태를 뒤에 안 쓰고 앞에다가 쓰는데 뭐 구별만 잘 되면은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 없는 식이니까 맞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2번도 보겠습니다. y는 식이 좀 복잡해 보이네요. 3의 xln x제곱. 자, 또 잘 안 보이니까 잘 써줄게요. 3의 xln x. 자, 요 형태를 미분해 보세요입니다. 그러면은 요걸 동그라미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이제 3의 동그라미 제곱을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 y 프라임 구하시면은요. 3의 x ln x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써주시고 반드시 곱하기 ln3이라고 하는 것을 그 뒤에 써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x ln x라고 하는 것을 미분하는 걸 그 뒤에 또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x ln x를 미분하는 것을 그 뒤에다가 곱하기로 다시 한번 써주셔야 되는데 자, 이게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자, x, ln x 미분합니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씁니다. ln x 되겠어요? 플러스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씁니다. x분의 1이고 x니까 곱하면은 1 됩니까? 자, 사랑하는 이과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쌤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이 정도 시점에서는요. 이걸 보면서 중간 과정을 한 번 더 쓰지 않고 이렇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쌤의 바람이야. 무슨 말이냐? 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입을 벌리고 받아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다 보니까 연습하다 보니까 이런 정도 과정은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고 생소하고 어려웠어. 그런데 계속 쌤 강의를 들어보고 교재 문제 스스로 풀어보고 오답 정리도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미분은요.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올 수가 있구나.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들 32 곱하기 3이야. 이거 초등학교 때 어떻게 했습니까? 2, 3은 6 막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32 곱하기 3 물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96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만 이게 처음에 미분할 때는 굉장히 낯설지만 처음에 우리 두 자릿수 곱셈할 때 어땠습니까? 한 자릿수 곱셈은 3 곱하기 3은 막 손가락으로 뭐 3이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이런 것들은 손가락으로 셀 수가 없으니까 뭐 있죠? 수수깡이었나요? 뭐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묶음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이걸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미분의 연산이요. 처음엔 좀 어색합니다만 결국에는 이것들을 하는 과정들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생각 믿고요. 그것들이 이 강의가 끝나기 전에 어느 정도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뒤에 1 플러스 먼저 쓸까요? 1 플러스 lnx 이렇게 써주시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자,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제 또 넘어가서 함수 y는 x의 알파 제곱의 도함수. 자, 실제로 지금 이 단어는 개념이 총 7개까지가 있는데 자, 이 y는 x의 알파 제곱의 도함수까지 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 식은요. 결론부터 말하면 y는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형태를 실수 전체로 확장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원래 요 형태는 이게 자연수였는데 지난 시간 후반부에 이게 정수가 되어도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요. 이 n이 실수일 때 물론 여기는 알파 제곱입니다만 n하고 똑같이 생각해서 이게 실수일 때까지 확장하면은 결국엔 최종 형태는 y 프라임은 n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차수가 하나 줄어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연수일 때 배웠던 거하고 똑같이 y는 x의 알파 제곱이라고 하면은요. 이거 y 프라임은요. 알파 앞으로 튀어나오고 x의 알파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라고 일반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 알파가 자연수이건 정수이건 또는 유리수이건 무리수이건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y는 루트 x입니다. 자, 한마디로 루트 x는요. x의 2분의 1제곱입니다. 이거를 미분합니다. y 프라임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똑같습니다. 2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x의 차수가 1만큼 줄어듭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계산하시면은 2분의 루트 x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 대한 증명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하게 될 거고요. 증명은 반드시 기억을 하되 실제로 이 식은 일반화된 형태 y 프라임은 알파 곱하기 x의 알파 마이너스 1제곱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정도까지 배우게 되면은 역함수의 미분법을 제외한 모든 미분 형태를 여러분이 거의 다 학습하게 된 거고 어떤 함수가 주어지는지 간에 미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요 5번 주제의 이론편까지 같이 이야기했고요. 5번에 대한 증명 그리고 5번에 대한 예제 역함수의 미분법은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더 수고 많았고요. 복습 반드시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